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네. 이렇게 아무 연관도 없는 거를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 살았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어이구 결혼을 했냐, 뭐 아이는 있냐, 네. 집은 뭐 전세냐, 월세냐, 그냥 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친구 말고도 더 가까운 사이가 사실 가족인데 이 네. 가족 간에는 이게 뭐 끊으려면 끊을 수도 없는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계속 가야 되는 또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네. 이 가족 간에 좀 많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 같은 건 보통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공감 능력이 없고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사실 다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좀 차이가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는요 심리적이고 정서적 착취가 조금 더 많고요. 소시오패스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득을 좀 취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르시스트는 약간 감정적으로 좀 힘들게 하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 대단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약간 이렇게 나는 되게 우월하게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하고 이런 패턴들이 관계 역학에서 많이 있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나르시스트라든지 아니면 굉장한 소시오패스들은 가족 안에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뭐 많은 임상에서의 연구들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냥 생생하게 보는 것들도요, 가족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상담에 오는 경우들은 정말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 때문에 이제 고통받고 그런 분들도 당연히 뭐 있고 뭐 연예인들 보면 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 가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은 이 가족이어도 이런 건 좀 끊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바로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접근을 해서 어떤 상담적 개입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독립심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독립을 할 나이고 충분히 독립을 할 나이인데 다시 퇴행해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서는 연습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혼자 서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다시 퇴행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가족의 어떤 분화 이슈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적인 것을 조금 따로 떼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분화를 하자, 심리적으로 뭔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적 독립이 가능한가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독립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것이 가족의 엄청난 울타리로부터 좀 벗어나는 길.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엄청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을 자기가 거의 모시면서 거의 뭐 그런 분들 자신의 많죠. 모든 번 돈을 갖다 부모님한테 네. 같이 갖다 바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의존시키는 것도 조금 멀어지게 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좀 멀어지게 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관계의 어떤 조율을 조금씩 이렇게 너무 가깝다면 조금 멀어지게 하고 또 너무 멀다면은 조금 관계를 좁히기도 하고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많은 그 해묵은 난제지만 사실 부모님의 어떤 생활비를 부모님이 생활이 잘 안 되시니까 뭐 내가 버는 돈의 막 절반 뭐 더 이상을 막 계속 갖다 주시면서 다들 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막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끊는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좀 이건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죠. 네. 너가 그걸 해서 뭐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야. 뭐 네가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뭐 약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어느 순간 내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내 생활비의 대부분을 이제 이게 내 돈인지 가족 돈인지 모르는 어떤 토대에서 갈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서 괜찮다. 저는 사실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억울함도 같이 싹 틉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만큼의 어떤 좀 반응을 보이느냐 또 그만큼은 나를 또 인정해주고 나를 수용해 주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은 분리해보고 뭐 나만이 유일한 뭐 대안이 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형제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또 부모님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많이 보내줘야 되지 않을 수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아예 끊어라. 아니면 뭐 모든 거를 뭐 지금부터 다 월급은 다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부모님도 부모님 스스로 조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한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뭔가를 한다는 건 고통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걸 네. 이제 고통을 회피하다 보면 이제 계속 또 수렁에 빠지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재테크에서 돈 모으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이 경조사비가 계속 나가니까 근데 또 그렇게까지 안 친한 친구고 뭐 앞으로 안 볼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친구는 또 나한테 뭐 이렇게 올 거지 꼭 올 거지 뭐 하면서 막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떤 이 경조사에 대해 좀 돈과 시간을 쓰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요즘에는 단체방에서 네. 뭐 한 30명, 100명 있는 방에서 그렇게 올린대요. 그럼 거기다 반응하기가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엄지척 이런 거 하나 네, 해줘야 뭐 되니까. 하트라도 좀 눌러야 될 것 같고. 네. 축하해 막 그랬는데 축하한다고 해놓고 또 안 가는 것도 그렇잖아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고. 네. 근데 막 그게 또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깨지고 또 시간 너무 많이 깨지고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듣거든요. 네. 근데요 인간관계를 자기가 관리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상 관리된다기보다는 관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관리와 관계의 차이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자꾸 보내시고 하시는 게 네. 약간 적금 들듯이 나도 나중에 인맥 뭐 관리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뭐 우리 네. 부모님 뭐 돌아가시면 아니면 뭐 내가 뭐 결혼하면 뭐 우리 아이 뭐 장가 보내면 이런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조사업이 관련해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나에게에서 어떤 경조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비를 지출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안 갔는데 네. 오히려 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갔는데 안 오시는 분들 되게 네, 많으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것도 갈무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중에 첫 번째는 너무 필요 없는 단체방은 조금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몰래 나오는 기능도 있거든요. 네. 조용히.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뭐 거기서 네. 또 어떤 얘기가 있으면 어떠냐. 거기 많이 한 100명쯤 되면 나하고 네. 친한 사람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 중요한 얘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전화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별로 특이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100명 넘게 있는 방에서 네, 뭐 네. 그렇게 특이한 얘기가 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면 그분한테 또 초대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면요 오히려 되게 자유가 좀 임하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많습니다. 아, 맞아요. 이 단톡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고 있는 의무적으로 뭐 말도 걸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경조사비를 엄청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그걸 다 적어놨더라고요. 엑셀에다가. 뭐 비밀장부처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장부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얼마를 줬고 이런 거를 다 자기가 적어놨는데 나중에 그 들어온 비율을 보니까 너무 적어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좀 가져가면서 차라리 다수보다 소수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친척들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안 간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너무 협소하게 가는 거지만 내가 그냥 모든 사람의 경조사를 다 챙긴다. 이것도 좀 과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치유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또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그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네. 이 말을 하면서 또 뭐 말실수하고 뭐 사람도 화나게 하고 싸우고 막 감정 소모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뭔가 그 말투, 뭐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람이 왜 나 무시하지? 약간 이렇게 방식이 들어서 이게 무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은요.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사람은 자기가 무시받는 환경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저는 네.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되게 우쭐하고 자기를 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미움을 받으려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됩니다. 남은 깎아내리고 나는 띄우고. 네. 이게 보통 나르시스트의 말습관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장 화나게 만들고 다른 네.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은 내 자랑 실컷 하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무시하고
근데 사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여쭤보셨지만 가족 관계 안에 그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들이 뭐 다들 뭐 갑자기 뭐 다 19세기 때 태어난 것처럼 나는 뭐 걸어서 학교 다니고 네. 뭐 나는 다 뭐 그냥 등록비도 내가 다 알아서 내고 나는 이렇게 다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약간 이렇게 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요. 이 주변에 있는 자녀분들이라든지 배우자는 완전히 들러리 세우는 이런 경우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 상처가 누적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자기를 띄우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나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띄운다 그러면 진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여기서 자기만 띄우는 걸 해도요 네. 엄청 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거의 네. 뭐 한 시간 정도 한다. 그럼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자기 자랑을 막 하는데 한우 사주면 또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실 저는 네. 먹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가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 그때 한번 모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우 사주면서 자기 자랑 1시간 동안 하시는 분 옆에서 밥 먹을 자신 있는 분들 한번 네. 손 들어보자고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하긴 남의 자랑 듣고 있는 게 사실 좀 고역이긴 하죠. 네. 사실 그분 거 들으면서 한우 먹느니 네. 지금은 생존과 안전이 되게 중요한 시대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사랑과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 상호작용이 좀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잖아요. 네. 혼자 그냥 라면 먹겠다.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사주고 자기 자랑 실컷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그냥 1절 정도지 그거를 그냥 막 4절, 5절 계속 하시면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하는 말투 중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말투가 있다. 네. 상대방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가 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왜 그 대표님 혹시 네.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네.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볼을 꼬집으면서 네. 나와가지고 뺨을 때리기 전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우리는 웃으면서 보는데 사실 네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걸 왜 물어볼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네. 이렇게 아무 연관도 없는 거를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어디 뭐, 살았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어이구 결혼을 했냐, 뭐 아이는 있냐, 네. 집은 뭐 전세냐, 월세냐, 뭐 그냥 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이건 한국 사람들이 약간 그냥 특징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호구조사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네. 아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습관. 네. 이 토대가 자기는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물어본 거라고 얘기하고 나쁜 네.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또 거꾸로 이제 듣는 분들이 그럼 그거 안 물어보면 무슨 얘기부터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네.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들은 안 그런가요? 사실요 그걸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기 얘기하세요. 내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 사람이 나도 경주쯤 사는데 경주 저쪽에 저도 살았는데 이러면 나는 뭐 김해 살고 경주 살고 뭐 가까울 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면 되는 거지 뭐 어디 살았냐 그래서 어디 학교를 나왔냐 공부를 그때 잘했냐 못했냐 계속 이 사람한테만 질문하면 뭔가 찌조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이게 친밀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내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제를 좀 이렇게 확장하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상대방을 이제 물어봐가면서 네. 아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네. 그 소개팅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그 호구조사만 계속하다가 네. 기분 나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이게 되게 생각보다 예민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이야기를 하나 했을 때 그거에 오히려 반응해주고 오히려 공감해주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주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취조를 많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 진솔함이 이 사람이 응답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네. 그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좀 뭔가 이런 사적인 내용들을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이런 네. 것도 좀 한국인의 좀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일단은 반말하는 거예요. 아, 반말. 네. 아. 보통은 나이를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반말을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나보다 2살 어리네. 보통 이러면 말 보통 편하게 해도 되지. 약간 그렇죠. 이런 거. 약간 이게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급이나든지 자기의 어떤 조금이라도 우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아니 내가 뭐 회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내가 뭐 과장이고 이분이 대리면 갑자기 뭐 상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네. 갑자기 뭘 명령하고 인생 선보로 뭔가 충고하고 재원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이게 한국인들이 보통 많이들 하는 네.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네.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아마 듣는 분들이 나도 그렇게 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이제 술자리에서 보통 몇 살이냐 하다가 바로 형 동생 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보시면서 아우 난 절대 이제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내가 너무 꼬치꼬치 캐묻는 게 있다면 조금 한번 그런 걸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막 무조건 반말하는데 그게 사람을 잘 보면서 이 사람은 약간 그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잘 판별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 동생 하자. 저도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같이 막 합력하는데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뭐 나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말 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놓으면 가장 뭐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뭐 한국인의 어떤 특성적인 어떤 그런 말투나 아니면 아까 뭐 자기는 올려치고 남은 깎아내리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무례한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어떤 게 뭐 문제인 건지 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요? 네. 정말 나쁜 사람. 나쁜 사람들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상대에게 되게 무례한 행동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많겠죠. 네, 정말 많아요. 음. 왜 우리가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자를 먹어요. 네. 피자를 먹는데 우리 여기 다른 직원들도 많아요. 한 7명 돼요. 그럼 피자를 한 판 8조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7명이니까 한 조각씩 먹잖아요. 먹고. 그러면 몇 조각이 남죠? 한 조각이 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내가 극복하고 손을 뻗어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분. 네. 사실 굉장히 무례하죠. 강신당일 수도 있죠. 뭐 네. 진짜 배고팠거나. 네.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막 네. 대표님 한번 드세요. 근데 뭐 되게 배고파도 저도 아까 밥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배려하려고 하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걸 사회화라고 해요. 네. 성인은 보통 이 사회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어떻게 보면 다 사회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그 행동이 되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이 무례함을 피하면 될 텐데 사실 뭐 무례한 사람은 안 만나면 그만인데 뭐 보통 그 직장 상사나 아니면 네. 뭐 바로 이제 뭐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례한데 계속 만나야 되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무례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별로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받아치면 안 된다. 너무 받아치는 거가 꼭 현명한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또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회유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따지는 자세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작을 때부터 오히려 얘기해 보면 유연하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작을 때요. 작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뭐 족발 먹으러 가자 이렇게 네. 표현한 건데 난 족발이 싫어요. 맨날 족발이야 이 사람은. 족발 아니면 뼈해장국, 순댓국 맨날 그런 이 사람은 사람도 돌아가면서 맨날 족발만 이니까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을 때 먹는 거 거절하는 건 그렇게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족발이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 가자니까 저는 한번 그래도 갈게요. 이러면서 간다면은 그 사람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싫은데도 가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내가 조금 호불호가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해보는 연습을 초반부터 해보시는 게 좀 나을 수 있어요. 약간의 거절성 멘트를 살짝은 좀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지만 당신의 관계를 고려해서 간다고 하면 이건 되게 고마운 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저는 족발 무조건 좋아합니다. 되게 싫은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내가 족발 좋아서 온 줄 알잖아요. 그럴 그럼 수 내가 있죠. 친밀감 때문에 온 건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이제 이 사람이 날 배려하는구나라고 알아주면 좋은데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막 계속 막 무례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요 그럴 때는요 내가 싫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싫은 게 있는데 이 사람에게 맞춰줘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때는 내가 그냥 그게 아니가 내가 이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짜장면으로 5개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그냥?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냥 내가 먼저. 네네네. 어. 과장님 저는 짬뽕 좋아하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는 짬뽕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이 사람은 만만치 않네.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무조건 가자는 대로 가는 건 아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이제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 작은 거를 웃으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연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막 따지고 막 왜 그러셨어요? 막 그렇게 해보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이런 거를 표현해 보는 것이 오히려 무례한 사람을 내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 괜찮네요.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싫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면 이제 그 사람 기분 나쁜데 그게 네. 아니라 나 바로 짬뽕 딱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 사람도 뭐야 왜 이러지 하면서 갑자기 만만치 않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 왜 짜장면을 시키세요? 이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국물 있는 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춥네요. 저는 짬뽕으로 먹어도 될까요?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막 공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이게 날 들이받은 건지 아닌 건지 그 정도로 네. 그러면서 좀 살짝 조금 거리도 두고 좀 만만치 않다는 걸 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